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아산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범시민 추진단이 출범하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반대대책위원회가 시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냈던 고발건에 대해서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차상 법적인 하자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대가 큽니다. 천안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차와 노선 요금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경찰이 천안시 산림조합 간부의 수해복구지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이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밀집 공간에서의 대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아산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 종합타운 내 입지와 광역 교통망으로 인한 편리한 접근성 등을 내세우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시민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 아산 유치 외치자, 외치자, 외치자.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범시민 추진단은 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모 방식을 선택하면서 경찰청이 지역 간 여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미 약속된 대통령 공약 이행 전에 소모적인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 간 여론 분열을 자초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산시는 국립경찰병원 건립지 인근에 경찰 인재개발원과 수사연구원, 경찰대학 등이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KTX 천안 아산역과 수도권 전철 등 접근성이 좋아 많은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며 아산 유치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중부권은 물론 영호남에 다양한 경찰들이 편리하게 오실 수 있는 광역 교통망과 또 주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추진단과 함께 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번 범시민 추진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도 높여나가겠습니다. 한편 새로 건립될 경찰병원 분원은 이 센터 23개 진료과를 갖춘 510병상 규모로 경찰청은 다음 달쯤 최종 건립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반대대책위원회가 시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냈던 고발건에 대해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차상 법적인 하자에 대한 부담은 덜게 됐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센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1일 전동면 지역에 추진 중인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던 최민호 세종시장. 당시 참석한 주민들이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자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면 바로잡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절차상의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보공개보호법과 주민등록법에 위반이 됐다면 이 사업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때문에 반대대책위가 지난 3월 시청 담당 공무원과 사업 신청자, 사업 동의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던 것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사업 추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호 시장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에선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절차상의 법적 하자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세종시 본예산안에
친환경 종합타운 관련 사업이 683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지만 그런 성격의 예산은 아니라고 시 관계자는 해명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친환경 종합타운 관련해가지고 LH로부터 부담금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세입 처리하고 또 그거를 예탁금으로 세출 처리하는 예산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실질적인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법적인 부담은 덜게 됐지만 앞으로도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는 법적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추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절차가 합법적이라도 저희 성동 주민과 전북면 주민은 반대할 것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법적 하자에 대한 부담은 덜게 됐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센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주제는 청년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7가지 분야 가운데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는 세종시 고용 서비스 플랫폼인 자바람을 통해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신청란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는 심사를 통해 세종시장상 등 우수 아이디어 8건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이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밀집 공간에서의 대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다음 달까지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30명을 한 모둠으로 120분씩 운영되며 다수 인파 밀집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밀집 공간에서의 자가 대처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매달 한 차례씩 토요일 학생 가족 단위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안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차와 노선 요금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들이 느낀 천안 시내버스의 가장 큰 불편은 배차와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노선과 요금, 교통정보 시스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차 만족도에 대한 세부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이 매우 불만 또는 불만이라고 답했고 첫 차와 막차 시간에 대해 불만이라고 응답한 이용객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시내버스 기본 요금에 대해서는 보통이 38.57%로 가장 많았고 불만이 32.5%, 매우 불만이 17.2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매우 불만 41.95%, 불만 26.83%보단 개선된 것인데 올해 3월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 할인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에도 있었던 것들인데 차를 빼먹는다든가 한꺼번에 차가 몰려서 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운행 만족도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과속 난폭, 급출발 등 안전운전 항목은 매우 불만과 불만이 각각 46.57%와 29.93%로 집계됐고 착석 전 출발이나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승하차 항목도 불만과 매우 불만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천안 시내버스 시민연대는 궁극적으로는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많게는 하루에 16시간 운행을 하고 계신데 그 조건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일 2교대를 통해서 운전하는 시간들을 운행 시간을 좀 줄여서 또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민간이 아닌 시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과 대면 조사를 통해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올해로 마감되는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한 천안국제화교육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용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구역입니다. 시는 그동안 원어민 집중교육과 체험형 외국어 교육, 늘배움 학습 사이트 등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산 시민포럼 창립 2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온양행궁 보건 대토론회가 지난 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나선화 전 문화재청장은 온양행궁은 조선 왕궁의 하나로 최고의 문화자원이 축적된 문화 콘텐츠의 보고이자 활용폭이 넓다고 평가하는 한편 일제강점기 폄하된 조선 왕궁 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박동석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은 온양온천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통한 복원을 제안하며 이제는 복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천안시 산림조합 간부의 수해복구 지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일 조합 간부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수해 당시 천안시 등으로부터 19억 원을 지원받은 뒤 허위 서류를 통해 6,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일 오후 1시 30분쯤 아산의 한 대학교 호수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이 학교 학생들이며 경찰에는 학교 측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고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현정 의원인데요. 시민이 우선인 체육시설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체육의 주 목적은 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고 보다 밝고 풍요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으며 전 연령에 걸쳐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우리 생활 곳곳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체육시설은 2022년 기준 163개소입니다. 2011년에 33개소에 비해 약 5배 증가하였고 공원 내 체육시설이 21개에서 69개, 공원 외 체육시설이 12개에서 94개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늘어가는 우리 시 체육시설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주체 중 시설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는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조치원읍과 아름동은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공원 내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민원 처리에 대해 세종 시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모함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함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산책 중에 발견하신 파손된 체육시설의 수리를 어느 부서에 요청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소관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인지 시설관리사업소인지 조치원읍인지 아름동인지 일일이 확인 후에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생활체육시설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리 주체의 혼선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가 일원화된다면 시민들의 민원 처리가 보다 간결해질 것이고 통합 관리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운영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며 향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 운영 업무가 통합된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이른 새벽이나 심야에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 대전, 경기도 일부, 경상북도, 예천과 김천, 경상남도 창원 등 다수의 지자체들이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와 시스템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서 간의 혼선을 빚게 되는 조직 구성은 대부분 시민 편의보다 행정 편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오로지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해답은 우리 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시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라고도 불리는 도서울 문화대전이 개최됐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실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올해의 청년 작가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천안 지역 전시 소식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도서울 문화대전의 대상작인 서영아가 김남승의 잔상입니다. 도시의 골목길에서 느껴지는 옛 추억의 잔상을 표현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가 마련한 도서울 미술대전이 천안신부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달 5일까지는 한국화와 서양화, 조소, 공예 등을, 6일부터 12일까지는 서예와 문인화, 캘리그라프 등을 전시합니다. 올해는 다른 예년에 비해서 100여 점 정도 더 많은 470여 점이 출품되었어요. 그중에서 185점이 입상권에 들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질적인 수준과 그 신뢰도가 높아져 있고 이런 좋은 작품들을 천안 시민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천안 유량동 리강미술관에선 5일까지 제33회 충남수채화협회 정기전이 진행됩니다. 물빛 담은 가을 향기를 주제로 협회 소속 20명의 작가들이 작품 8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등 가을 정취를 가득 담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안시립미술관에선 다음 달 17일까지 올해 청년 작가로 선정된 김은혜, 홍예림 작가의 전시가 열립니다.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통해 창작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천안 삼거리 갤러리와 서북 갤러리에서도 11월 한 달 동안 모두 8건의 다채로운 대관 전시를 선보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전시회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엽니다. 먼저 1주년인 11일에는 이병률 작가 초청 북콘서트와 서율밴드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이어지는 20일에는 어린이와 가족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래동화 콘서트 얼씨구 좋다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세종시립도서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개관 이후 1년 동안 하루 평균 1,633명의 세종시민이 이용했으며 지금까지 43만 권이 넘는 도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산시 신정호 잔디광장에서 3일까지 국화 전시회와 도시농업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화 전시회에서는 국화로 만들어진 조형작 70점을 비롯해 입국과 현해 등 다양한 국화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농업과 문화, 환경, 생태, 자원과의 조화를 주제로 열리는 도시농업 체험 행사가 열려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는 물론 농업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에 헌옷 등을 넣어 밀폐한 뒤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로 넓게 밀폐해야 하며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하며 계량기가 깨졌을 경우 수도사업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광복회와 함께 민족유일당 운동을 이끈 박건병, 강경선, 배천택 선생을 11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야외 특별 전시장에서 독립신문과 한국유일독립당 상회 촉성회 선언서 등 5점을 전시합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은 1920년대 중후반 중국에 분리돼 있던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전개한 운동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가나TM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8850-020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121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광진냉장에서 냉동기계 정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8-534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